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우리나라 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의 성비는 남성, 여성이에요. 1. 출생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2. 노년층은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3. 2차 성비는 출생시의 성비이다. 4. 연령별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5.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 인구수로 표시된다. 정답은요? 3번 2차 성비는 출생시의 성비이다 입니다. 출생시는 남자가 더 많아요. 뭐보다 뭐가 많다 했을 때는 뭐가 많은지를 보세요. 여기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여자가 많다고 했어요. 출생시는 남자가 많습니다.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가 태어날 때는 더 많은데, 또 노년층은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은데 여기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남자 100명에 대한이 아니라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가 우리나라 성비예요. 여자가 기준이에요. 성별 인구 구성, 성비. 여자가 기준일까요? 남자가 기준일까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 비.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성별 인구 구성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우리는 분자로 올린다고 했어요.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 결국은 남자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남자 수예요. 1차 성비.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딸이 맞냐 아들이 맞냐 이거고요. 2차 성비, 출생했을 때 장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거 2차 성비예요.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 장래 인구는 몇 명 정도 되겠구나. 출생시의 성비입니다. 출생시의 성비는 남자 아기가 더 많아요. 3차 성비,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 결국 남자의 수를 구하는 거죠. A분의 B 곱하기 100. 남자의 수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가죠. 4차 성비, 노년 인구의 성비입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짧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율이 남성 비율이기 때문에 노년 인구는 성비가 낮아져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남자 인구이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진다. 영아 사망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아는 출생 후 1년에서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 3. 영아 사망자 수에는 임신 28주 이후에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한다. 4.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다. 5.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의 수이다. 정답 4번이죠.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왜? 영아는요 0에서 1세예요. 그런데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다.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낮다 이 의미잖아요. 그쵸? 영아는 출생 후 0에서 1세 1년 미만의 아이죠. 1년에서 6년 미만은 모자 보건법상의 영유아 대상자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낮죠.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상기 사망이죠.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는 신생아죠. 신생아 사망률이죠. 영아 사망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그러면 영아가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고요. 그해 태어난 총 영아, 출생아를 분모로 내리고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A는 분모, B가 분자가 됩니다. 영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항상 분자로 올립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 부분이 국시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야 공식을 물어보지만은 과거에는요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영아 사망률은 왜 중요한가? 영양 수준이나 모자 보건에 민감하고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영아가 죽는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일정 연령군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다.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은 낮아지죠. 영아 사망률의 수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크다.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빌빌거려요. 아파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도 안 좋겠죠? 모자 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분자는 뭐예요? 그해 죽은 영아 사망의 수. 분모는요? 그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 나라의 보건 수준 낮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 그 나라 보건 수준 괜찮다? 좋다? 향상됐다? 높다? 모성 사망 비 지표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모성 사망 비 공식 아시나요? 모성 사망률 공식과 모성 사망 비의 공식이 다릅니다.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모성 사망비, 마찬가지로 모성이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립니다.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육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데 둘이 다른 거는 분모값이에요. 모성 사망률은 그해 총 모성이죠. 당해연도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는 반면에 모성 사망 비만 연간 출생 아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 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출생 아 분의 모성 사망자 수, 이게 바로 모성 사망 비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모성 사망 비는 아 비라고 했죠. 당해연도 연간 총 출생 아수, 이게 분모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인 65세 노인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내 잔소리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의 유형 꼭 나오죠. 1. 부정, 2. 투사, 3. 해리, 4. 억압, 5. 퇴행. 투사입니다. 이거 부정 아니에요. 투사예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하고 싶은 건데. 내가 술 마시는 이유는 아내 잔소리 때문이야. 이거는 투사예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 투사.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 투사입니다. 아유,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 나 간호조무사 합격하면은 그건 내가 잘한 거고 떨어지면 기관주 네 탓이야.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 자신의 결정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거 투사예요. 똑같은 알코올을 마셔도 나 아내 잔소리 때문에 마셔. 이거는 투사, 남 탓하는 거고요. 나 술 마셔도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다중인격, 이중인격, 인격 장애를 해리라고 합니다.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다. 2. 비감염성 질환은 제외한다. 3. 질병의 자연사는 제외한다. 4. 대상은 환자 개인에 국한한다. 5.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조사 왜 하죠? 역학은요?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이에요. 코로나 역학조사 한동안 했었죠? 왜 코로나가 전파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공중보건이 꽈락이 나왔어요. 역학조사 들어가야겠죠. 공중보건이 꽈락 나온 그 원인을 규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역학조사 원인을 규명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3. 고혈압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4.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한다. 5.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만성질환 환자 증가하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건강 수명은요.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 뇌피셜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요즘에 왜 치매가 많을까요?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다 이건데 요즘 60이면 이제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90살, 100살은 기본이다 합니다. 현실에서 90살까지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신 분은 100에 1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아파요. 약 드세요. 기대 수명은 100살인데 건강 수명은 막 6, 70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불일치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내 신체 나이는 뇌가 6, 70에 끝나는데 80, 90, 100까지 가니까 치매가 올 수도 있겠죠.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 알츠하이머인 경우에. 그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죠. 사실 치매 걸려서 사는 그 이후의 삶은 초기까지는 괜찮지만 중기 말기로 가서는 좀 뭔가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도 너무 떨어지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 사실 지금 걱정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의 성비는 남성 여성이에요. 1. 출생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2. 노년층은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3.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이다. 4. 연령별 인구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5. 남자 100명에 대한 여자 인구수로 표시된다. 정답은요? 3번 2차 성비는 출생 시의 성비이다 입니다. 출생 시는 남자가 더 많아요. 뭐보다 뭐가 많다 했을 때는 뭐가 많은지를 보세요. 여기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다. 여자가 많다고 했어요. 출생시는 남자가 많습니다.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가 태어날 때는 더 많은데 또 노년층은 여자가 많죠? 여자가 많은데 여기 여자보다 남자 수가 많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남자 100명에 대한이 아니라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가 우리나라 성비예요. 여자가 기준이에요. 성별 인구 구성, 성비.
여자가 기준일까요? 남자가 기준일까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구 B.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성별 인구 구성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항상 우리는 분자로 올린다고 했어요. 여자 인구수 분의 남자 인구수 곱하기 100. 결국은 남자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남자 수예요. 1차 성비, 태아의 성비, 뱃속에 있을 때 딸이 맞냐 아들이 맞냐 이거고요. 2차 성비, 출생했을 때 장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거 2차 성비예요.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 장래 인구는 몇 명 정도 되겠구나. 출생 시의 성비입니다. 출생 시의 성비는 남자 아기가 더 많아요. 3차 성비, 현재 여자 인구 100에 대한 남자의 수. 결국 남자의 수를 구하는 거죠. A분의 B 곱하기 100. 남자의 수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가죠. 4차 성비, 노년 인구의 성비입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오래 살죠?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짧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율이 남성 비율이기 때문에 노년 인구는 성비가 낮아져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남자 인구이기 때문에 성비가 낮아진다. 영아 사망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아는 출생 후 1년에서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높다. 3. 영아 사망자 수에는 임신 28주 이후에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한다. 4.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다. 5.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의 수이다. 정답 4번이죠.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영아 사망률입니다. 왜? 영아는요 0에서 1세예요. 그런데 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0 아니다. 그 보건 수준이 너무 낮다 이 의미잖아요. 그쵸? 영아는 출생 후 0에서 1세 1년 미만의 아이죠. 1년에서 6년 미만은 모자 보건법상의 영유아 대상자입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은 낮죠. 임신 28주 이후의 태아 사망 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주상기 사망이죠. 생후 28일 미만에 사망한 아이는 신생아죠. 신생아 사망률이죠. 영아 사망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다. 그러면 영아가 사망한 숫자를 분자로 올리고요. 그해 태어난 총 영아, 출생아를 분모로 내리고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 A분의 B라고 했죠? A는 분모, B가 분자가 됩니다. 영아가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항상 분자로 올립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 부분이 국시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야 공식을 물어보지만은 과거에는요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영아 사망률은 왜 중요한가? 영양 수준이나 모자 보건에 민감하고 보건 수준을 잘 반영한다. 영아가 죽는다는 것은 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일정 연령군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다. 모자 보건 수준이나 환경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은 낮아지죠. 영아 사망률의 수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크다.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빌빌거려요. 아파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도 안 좋겠죠? 모자 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됩니다.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이 영아 사망률이에요. 분모가 뭐냐, 분자가 뭐냐. 분자는 뭐예요? 그해 죽은 영아 사망의 수. 분모는요? 그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그 나라의 보건 수준 낮다. 영아 사망률이 낮다? 그 나라 보건 수준 괜찮다? 좋다? 향상됐다? 높다? 모성 사망 비 지표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모성 사망 비 공식 아시나요? 모성 사망률 공식과 모성 사망 비의 공식이 다릅니다. 모성 사망률, 모성이 사망한 숫자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모성 사망비, 마찬가지로 모성이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립니다. 같은 해에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모성 사망자 수가 분자로 올라가는데 둘이 다른 거는 분모값이에요. 모성 사망률은 그해 총 모성이죠. 당해 연도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의 수가 분모로 내려오는 반면에 모성 사망 B만 연간 출생 아 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B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출생 분의 모성 사망자 수, 이게 바로 모성 사망 B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모성 사망 B는 B라고 했죠. 당해 연도 연간 총 출생 아 수, 이게 분모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인 65세 노인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내 잔소리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의 유형 꼭 나오죠. 1. 부정, 2. 투사, 3. 해리, 4. 억압, 5. 퇴행. 투사입니다. 이거 부정 아니에요. 투사예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하고 싶은 건데
내가 술 마시는 이유는 아내 잔소리 때문이야. 이거는 투사예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 투사. 책임을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 투사입니다. 아유,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 나 간호조무사 합격하면은 그건 내가 잘한 거고 떨어지면 기관주 네 탓이야.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 자신의 결정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거 투사예요. 똑같은 알코올을 마셔도 나 아내 잔소리 때문에 마셔. 이거는 투사, 남 탓하는 거고요. 나 술 마셔도 술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다중인격, 이중인격, 인격 장애를 해리라고 합니다. 국시에 2번이나 나왔어요. 역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둔다. 2. 비감염성 질환은 제외한다. 3. 질병의 자연사는 제외한다. 4. 대상은 환자 개인에 국한한다. 5.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조사 왜 하죠? 역학은요?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이에요. 코로나 역학조사 한동안 했었죠? 왜 코로나가 전파됐는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역학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공중보건이 꽈락이 나왔어요. 역학조사 들어가야겠죠. 공중보건이 꽈락 나온 그 원인을 규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셔야 됩니다. 역학조사 원인을 규명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3. 고혈압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4.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한다. 5.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만성질환 환자 증가하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건강 수명은요.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 뇌피셜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요즘에 왜 치매가 많을까요?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다 이건데 요즘 60이면 이제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90살, 100살은 기본이다 합니다. 현실에서 90살까지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신 분은 100에 1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아파요. 약 드세요. 기대 수명은 100살인데 건강 수명은 막 6, 70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불일치합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내 신체 나이는 뇌가 6, 70에 끝나는데 80, 90, 100까지 가니까 치매가 올 수도 있겠죠.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 알츠하이머인 경우에. 그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죠. 사실 치매 걸려서 사는 그 이후의 삶은 초기까지는 괜찮지만 중기 말기로 가서는 좀 뭔가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도 너무 떨어지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 사실 지금 걱정은 걱정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